예, 매블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주 안 불러주시네요. 앞으로는 자주 모시고 저희가 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새 집값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많은 분들, 상승을 보여줬던 많은 분들도 이제는 집값이 뭐 더 떨어질 것이다, 대세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태세 전환이라고 할까요? 많이 봤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8년도 IMF 때 현장에 있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S은행에 계셨잖아요. S은행이라고 하면은 뭐 다 알지 않을까요? 신한은행에 네, 신한은행이죠. 경매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경매 물건이 어마무지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당시에 제가 이제 경매를 담당하면서 한 2천여 건을 경매에 붙인 경험이 있는데 맞네, 2천여 건.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는 네.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해서 현장의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를 몸으로 전문가로서 몸으로 고스란히 제가 이제 느끼고 있어요. 또 이제 지금이거든요. 지금 2022년, 23년을 거쳐오면서 지금 또 가격이 또 조정을 받고 이런 네.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네. 드러나는 거네요. 2008년도에 또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지금도 그래요.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인건비 올라가고 물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집값만 반값. 공급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거는 아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뭐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통화량하고 실물 자산의 가격은 비례하고 있더라. 부동산 가격은 비례하고 있더라. IMF 때 기준으로 98년 기준으로 통화량 우리나라 M2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화량은 550조였어요. 2008년도에 M2 기준 통화량은 1600조. 3배. 그런데 2022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말 기준 우리나라 통화량은 3785조였어요. 오늘 진짜 많이 풀긴 풀었네요. 많이 푸른 건지 풀린 건지. 경제가 성장을 해서 두 가지가 통화량이 짬뽕이네요.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가격이 조정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죠. 조정이 된 가격 비교를 해보면은 잠실의 리센츠 이런 것들 비교를 해보면은 통화량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1,600조 원에서 작년에 3,700조 하면은 거의 260% 정도 증가했잖아요. 통화량이. 근데 집값도 250에서 300% 사이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잠실에 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말 조정된 하면 한 250% 정도. 마포에 있는 태용 아파트는 한 3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잠실에 강남에 있는 신사동 신동아 패밀리에 이것도 150, 60도 가격이 또 증가를 했고요.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도 한 250% 정도 또 증가를 했고요. 이 아파트 가격이 비례 통화량과 이거를 알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 전 정부에서처럼 급격하게 오르는 것 이건 비정상이지만 우리나라 성장률 범위 내에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 성장률 범위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면서 오르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실물 부동산의 가치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연착륙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그런 것 같아요. 2008년 고점에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2013, 14 이때 직전에 샀으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은데 몇 억인데 이걸 뭐 고 대표님이 보상 주실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는 시점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매수 시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때 또 떨어지면 그때가 더 저점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고 못 산. 13, 14에 싸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장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건지 금리에 의해서 떨어지는 시장인지 이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에 의해서 가격이 통제받는 시장이거든요. 예. 근데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수는 부족한 걸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지역은 400가구가 안 되잖아요. 이 국가들은 450에서 650가구 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감안하면은 5년 동안 현 정부에서도 50만 가구 서울에 공급하겠다. 전국적으로 200만 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200만 호면은 200만 호만 놓고 보면은 온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자리매김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데가
분당으로 보자. 분당이 590만 평에 여의도의 5배에 약 10만 가구가. 그러니까 이런 과 같은 신도시를 몇 개, 2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00만 가구 공급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쉽지 않죠.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잖아요. 뭐 빨리 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에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공급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시장에 한꺼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네.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가네. 자, 그러면은 내가 매수 시점을 실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IMF 타령, 2008년 타령, 뭐 2022년 그때인데 그때 내가 샀었어야 되는데 이 타령하다가 부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질 걸 감안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미리 매물을 잡아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담대 금리가 조금 그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서요 주담대 금리 1월을 12월 지난 1월 말까지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 금리가 0.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주담대 금리는 더 조금 조정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뭐 행복하잖아. DSR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받은 아파트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안 사면은 또 언제? 대표님 주위에 부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다주택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분들 지금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향후 전망 좋습니다. 뭐 이분들은 이제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시장에서 아주 저평가돼 있고 많이 조정돼 있는 물건을 매수하죠. 부자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최근 하신 사례 중에서 이런 걸 좀 사신 분이 있다. 이런 거 재밌는 사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강남에 이제 아파트를 많이 저평가된 모 아파트, 강남 지역의 모 아파트. 강남 지역, 강남 서초구. 뭐 서초구에 1, 2, 3 네. R로 시작하는. 매수하는 거죠. 저평가되고 싸게. 뭐 이런데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사면은 상당히 좀 세일 받듯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실수요자들은 대출 끼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은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까봐 그때 살려고. 근데 그때는 내가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네. 이거 팔아야 되는데 자꾸 나면 더 오르겠지 하면 더 떨어져.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계획이 서 있고 내 집 마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10월 말 500건, 12월 뭐 800건. 지금 1월 말 아직 통계가 다 안 잡혔는데 1월 말 오늘 현재 통계 잡힌 게 1340건. 작년 12월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는 자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1500건에서 1700건 사이에 거래량이 찍히지 않을까 1월 말 그렇게 보고 있고 2월 말 벌써 이제 신고된 게 오늘 날짜로 보면은 500건이 넘어. 신고를 좀 빨리 하셨군요. 거래된 이 신고된 물량이 500건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이를 보면은 그럼 서울만 그러느냐? 수도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천도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것, 가격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대표님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을 하신 게 뭐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0년이 됐네요. 정말 30년이 됐네요. 30년을 경험했지만 이 저점과 고점 근처를 예측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특성은 개별성과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울이 오른다라고 해서 제주도 오르는 건 아니고요. 네. 서울이 내린다라고 해서 서울 지역 전역이 다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형태에 따라서 주변 인프라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개별성을 감안하면은 이 영역은 일반화해서 얘기하기에는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는 미래 가치를 보자라는 거죠. 네. 자,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사야 되겠죠? 이런 거. 매수자 우위 시장 이렇게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진다라고 시장 분위기가 이러한 시점에서는 그래 나 이럴 때 사지만 안 오르는 거 오히려 떨어지는 거 이러한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개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느냐. 그동안에 이제 공부가 돼 있고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있잖아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중국 청나라의 성군으로 꼽히는 강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시대에나 천리마는 다 있다. 그런데 천리마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드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기일수록 대출이 안 되네, 금리가 비싸네. 이거는 현실적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통해서 안목을 키워서 이런 시점에 내 집 마련을 다른 사람보다도 몇 억 원씩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길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30년 경험하신 고 대표님도 매도 타이밍을 짚는 게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네.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살 때 내가 아파트를 살지 B아파트를 살지 A, B 중에서 어떤 게 더 미래 가치가 있는지를 그러면 이 아까 특례 보금자리 말씀하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9억 원 중에 조금 대표님이 요새 보시는 조금 천리마급의 좀 그런 가려내는 비법 혹은 뭐 요런 단지 괜찮다. 좀 네. 찍으면 조금 위험하고요. 이제 혹시 이 뭐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고기 잡는 법. 홍 기자님 살려고 하시는 아니면 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강남에 소재한 아파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는 다 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남에도 안 오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세대 최소 1500세대 최대 2500세대가 가장 합리적인 단지입니다. 커지면 안 됩니다. 이제 요즘 아파트들은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커뮤니티가 들어가잖아요. 네. 많으면은 커뮤니티를 2개,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운영 비용이 많이 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영장을 2개 만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겠어요. 수영장 하나를 가지고 2500세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예. 비용은 경제 감안하면은 이게 적절하다.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환경을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주변에 네. 다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교육 환경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플러스 사교육 학원. 예. 우리나라 학원가가 학원이 제일 많은 데가 홍 기자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독보적으로 대치동 아니겠습니까? 학원이 몇 개 정도 될까? 1000개쯤 될까요? 1000개 맞아요? 1000개가 넘어요. 저는 한 50. 절반 500 할까요? 500? 부동산을 올해 한 450개 정도 야. 되는. 대치동은 모여 있는데 목동은 산발적으로 있어요. 학원이 산발적으로 있어. 그게 다 합치면은 한 450개 정도. 그리고 중계동은 얼마? 중계동이 목죠? 그렇죠. 미치죠. 해서 250개. 와, 맞아요. 찍는 거 너무 원리가 있나 봐요, 학원에. 네, 너무 잘해.